여자 프로배구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사과문을 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학생들을 때리며 괴롭혔다는 피해자들의 고백이 나오자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인 겁니다. 두 선수는 깊은 죄책감을 갖고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해자들로 인해 트라우마를 갖고 살고 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엔 현직 배구 선수 학교폭력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가 10여 년 전 초등학교, 중학교 배구팀에서 겪은 일들을 털어놓은 겁니다. 같은 배구팀에서 뛰면서 더럽다고 냄새난다며 옆에 오지 말라고 한 것, 툭하면 돈 걷고 주먹으로 머리 때린 것 등 피해 사례가 20가지가 넘는다고 적었습니다. 일단 당시 피해자 4명이 나섰지만 추가 피해자는 더 있다면서 가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가해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같이 다녔던 학교의 졸업앨범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그러자 두 선수는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철없던 지난날 저지른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고 직접 사과문을 썼습니다. 피해자가 허락한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구단도 입장문을 통해 해당 선수들에게 충분히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과문을 확인한 피해자는 허무하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학교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또 다른 배구 선수에게 수시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호소가 또 올라왔습니다. 약 10년 전의 일이지만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돌이키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프로 여자 배구 학교폭력 피해자라며 어제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을 쓴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구를 시작했다며 중학교 기숙사 생활이 지옥 같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가해자가 A씨의 발음을 문제 삼으며 동료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는 행동을 시켰고 울면 바가지를 가져와 눈물로 채울 때까지 머리를 박도록 시키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가 아버지를 욕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아버지 욕을 들은 날은 힘들었다 하면서 부모님을 실망시키기 싫어 참았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가해자를 향해 TV에서 착한 척하는 그 사람을 보면 참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 배경엔 체육계 내부에서의 폭력이 관행처럼 이어지던 과거와 달리 윤리적 기준이 높아지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받으면 자신의 아픔을 비로소 힘들게 꺼내놓을 수 있게 되니까. JTBC 어환입니다. 네, 스포츠문화팀의 온누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엔 주로 감독이나 코치의 폭력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폭력이죠.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사실 체육계에서는 학교 스포츠에서 이런 사제 간의 폭력보다 동급생끼리의 폭력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선후배 간에 또 동급생끼리 알아서 기를 들인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체육팀들은 합숙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폭력이 그 안에서 계속되고요. 이런 문제는 좀처럼 밖으로 불거지진 않는데 이번에는 가해자들이 스타 선수들이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학교에서는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가해 선수가 아주 기세등등하고 피해자들이 숨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적입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입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의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는 대회 입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해 학생들은 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들이 대회에서 팀 성적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이나 코치 또 주변에서도 이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 사건을 크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린 학생들이 평생 기억에 남는 폭력에 노출되는 데는 어른들의 탓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창 시절의 폭력을 두고 구단이나 연맹이 징계를 하는 건 사실 지체된 징계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대책으로 학교 폭력을 막는 데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학폭 선수들은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해도 프로나 사회에 발붙일 수 없다는 아주 강한 징계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는 사실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돌아올 길을 열어놨죠. 또 문체부가 앞으로 선수의 학창 시절 징계도 이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징계조차 받지 않는 숨은 폭력들입니다. 사실 전수조사를 하고 신고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이런 입시 제도가 계속되고 또 1년 내내 합숙하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 폭력은 암암리에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 속에 피해자들 목소리가 이어질 때 반발을 무릅쓰고 근본부터 바꿔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제보를 주시면 저희 역시 끝까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계속 취재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자였습니다. 과거에 학교 폭력을 당해서 지금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프로배구 선수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이틀 전 온라인에 글을 올린 피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7년 전에 반복적으로 언어 폭력을 당해서 아직도 불면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지금 해당 선수는 부인하고 있고 구단에선 조사 중이란 입장만 나온 상황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너 왜 안 죽냐고, 왜 사냐고, 엄마가 창피하겠다고, 너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춤춰줄 테니까 빨리 죽으라고. 거의 매일. 은근한 따돌림은 초등학교 4학년 컵스카우트 활동을 하며 시작됐지만 집요한 괴롭힘은 6학년 때 본격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입 여자 프로배구 A 선수와 같은 반이 됐을 때였습니다. 학교를 가야 한다 생각하면 몸도 아파와 여러 차례 결석을 했지만 선생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담임쌤은 저희 반 애들한테 우리는 학폭이 없어서 좋아 막 이러면서 우리 학폭 없지 이렇게 수시를 믿는 거 보고 그때 좀 포기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차피 안 믿어주겠구나.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피해자는 뉴질랜드로 떠났지만 3년 내내 지속된 언어 폭력은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이제 계속 나를 세고 그렇게 하니까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아프죠.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러면 그런 말 매일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살 수 없어요. 당시의 가해자가 신인 배구 선수로 활동하는 영상을 보고 8일 구단에 연락했고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구단은 JTBC와의 통화에서 선수가 일방적인 폭력은 없었다는 입장이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A 선수 측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님하고 통화했던 기억이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미안해 하고는 있더라고. 왕따당하기 싫어서 이제 더더욱 괴롭힌 것 같은데. JTBC 이수진입니다. JTBC는 체육계에서 얼마나 자주 폭력이 벌어지는지 말해주는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스포츠윤리센터가 마련됐는데 6개월간 70건의 폭력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선배들의 집단 폭행부터 괴롭힘이 7년간이나 이어졌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학폭 사례들입니다. 센터는 지난해 8월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설립됐습니다. 설립된 지 6개월 만에 들어온 상담 신고 건수는 500건에 달합니다. 폭력만 70건, 성폭력도 20건이 넘습니다. 팀을 사유화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고 승부를 조작한 사례들도 접수됐지만 가장 많았던 건 역시 폭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접수가 몰리는데 센터가 그동안 처리한 건 25건뿐. 수사 의뢰는 그중에서도 한 건에 그쳤습니다. 처리가 늦다는 지적이 나오자 신임 장관도 센터를 찾았습니다. 조사 역량이 부족한 건지, 선수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센터 측은 인력난을 이유로 댑니다. 너무 초기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조사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센터의 정규 조사관은 10명 남짓입니다. 이들 한 명이 당장 맡고 있는 사건이 10건 이상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배구계에서 과거 학폭 미투가 시작된 뒤로 비슷한 상담 사례가 더 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내일부터는 체육계 인권보호를 위한 이른바 최숙현법이 시행돼 센터의 조사 권한도 강화되지만 현재로서는 권한이 세져도 다 행사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